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여전히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요즘 뭐 국감 보시는 재미 있으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열통 터진다는 분들도 계시고 참 어제 뭐 이건희 회장도 별세하셨고 78밖에 안 되셨으니 한참 요즘 어르신들 얘기를 한참 때 정말 돌아가셨네요. 물론 이제 투병하신 지는 오래되셨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집값 통계 어떻게 봐야 할까? 저 이거 무슨 답 알 것 같아요. 과연 제가 생각한 그 답이 맞는지 우리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부동산 로드맵, 투자건, 실수요자건, 내 집 마련, 전부 모든 거 포함해서입니다. 저에게 부동산 로드맵을 알려주시는 분은 주식회사 도시학원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문상을 안 받아 못 가신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집값 통계 어떻게 봐야 할까? 제가 답정너로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만약에 틀렸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도록 하시죠. 얼마 전에 국감장에서 나왔나요? 국토부 김현미 장관께서 서울 집값이 문정부 출범 이후에 한 14% 정도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거래된 걸 보면은 문정부 이후에 서울 집값은 거의 우리 체감으로는 한 2배 정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그 민간 업체로서는 좀 한국감정원이 이제 공식 통계로 인용되고 민간 업체로는 국민은행 통계인데 국민은행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한 45% 정도 오른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리가 심한 거예요. 14%가 맞는 건지 45%가 맞는 건지 아니면은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면은 거의 100% 나오거든요. 통계가 어느 정도 뭐 미세한 차이가 있으면은 뭐 조사 대상이라든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죠.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도대체 이 어떤 통계가 맞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걸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또 그 8월 달인가요? 그 국회에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 전세 대란을 확인할 수가 없다. 사실 전세값이 크게 뛰는 건지 잘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통계 방식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거래 건수도 통계에 넣어야 되지만은 그 갱신 계약을 해서 5% 올린 계약이 됐으면 그런 것도 통계에 잡아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5%뿐이 못 올리는 거는 시장 가격이 아니고 그 제도에 의해서 통제된 가격을 통계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심각한 시장 왜곡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가격을 눌러놓고 그걸 시장 가격이라고 거짓말하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국민은행이 그동안 뭐 매매 전세 시세뿐만이 아니라 거래 수급 지수를 발표를 해왔었는데 그거를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언론에 나오니까 번복을 했어요. 다시 발표를 하겠다. KBS요? 네, KBS에서. 안 한다고 한 게 아니고 다시 나왔어요? 그건 다시, 못 봤는데 저는.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나와서 다시 하겠다는 건지 어쨌든 지금 그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하고 국민은행 통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많이 벌어지게 된 시기는 그 2018년 3월 이후에 그 한국감정원장이 바뀐 이후에 점점 이 통계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실거래가 가장 정확한 어쨌든 그 지표가 될 수 있을 텐데 실거래가 없을 때에는 그러면 거래가 없으니까 실거래가가 안 나올 거고 그럼 시세 변동이 없는 거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걸 보완해 주는 게 거래 수급 지수예요. 거래가 없는 게 호가가 너무 올라서 거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호가는 그대로인데 살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시세의 변동이 있는 건데 거래가 없으니까 그렇죠. 시세 변동이 없다고 하는 맞아요. 것도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통계 방식을 보면은 한국감정원은 보면 이제 실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감정원의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한다고 해요. 표준지를 정해서 표준지 하는 거고, 국민은행 통계는 중개업소. 이제 뭐 물론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지만은 중개업소에서 생각하는 시세 상한선 하한선을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통계로 만들어져서 그게 왜곡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 이게 이제 주장은. 호가 중심이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 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그럼요. 시세를 알고 있어요. 실거래가 안 된 이유가 뭐 예컨대 뭐 5억짜리 시세가 있는데 호가를 7억을 불렀어요. 그런데 6억에는 살 사람이 있었는데 7억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거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세 5억이 아니고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6억에는 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를 6억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그 반대 경우도 발생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시세라는 거, 가격이라는 게 정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감정원의 직원들이 직접 조사한다거나 감평사가 조사한다거나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현장에 있는 중개업소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는 건데 그거를 뭐 외부에 있는 직원들이 그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소수의 직원들이.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흐름상 봐서는 뭐 KB 통계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죠. 한번 나왔던 얘기니까 또. 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느끼죠, 같아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KB 통계가 없어지고 민간 통계가 점점 부실해지면은 이 주택 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통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진짜 사실, 진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그 기준으로 해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판단이 가능한데 그런 통계를 가려버리면은 이제는 시장의 혼란뿐만이 아니라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건 숫자잖아요, 곽 대표님. 숫자라는 건 일반적으로 팩트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요즘처럼 그 말이 잘 적용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밴드에도 올려놨을 텐데 이 세상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지독한 거짓말, 통계. 그런 것처럼 기준이 틀린 통계치를 갖고 여기 제가 오늘 뽑아놨어요. 뭐냐면 이게 10월 27일 오늘자 서울경제신문 자료인데요. 한국감정원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역대 최악이랍니다. 그러니까 120, 그나마 여기는 낮게 잡아서 126.1까지 왔는데 전세가 상승률은 0.08에서 0.09라. 이게 너무 어불성설이잖아요. 지금 민간 통계 KB에서는 주마다 0.4%에서 0.5% 상승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한국감정원에서는 126호가의 전세 수급 지수, 그러니까 100 이상이면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26까지 그나마 낮게 잡아서 126.1까지 상승을 했는데 19일 기준 전세 수급 지수가 상승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평이하게 유지가. 이거는 너무도 큰 눈에 보이는 거짓말이죠.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집값 자체를 통제하려고 뭐 상한제라든가 뭐 거래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걸 해왔는데 이제 보니까 집값이 아니라 집값 통계를 통제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더 필요한 거는 지금보다도 통계가 더 디테일하고 사실에 근접하게 해줘야지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거 더 발전해야 될 거를 아예 없애버리니까 이제는 뭘 기준으로 볼 거냐 이게 문제가 생긴 그러니까 거예요. 정부 발표하는 숫자에 다 맞춘 통계도 그런 것만 이제 발표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계를 보시려면은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실거래가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하겠지만은 그 실제 현장에서 거래를 하려면은
몇 달 전에 실거래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세가 중요해요. 라인 나고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걸 알려면은 이제는 앉아서는 손품 팔아서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공인중개 사무실을 이제 다 다녀야 되는 거죠. 전화해 보면은 또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가 그쵸. 어렵거든요.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임장이 거예요. 중요해서. 임장해서 중개업소도 한 군데 안 되고 여러 군데 둘러봐서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또 흔히 이제 뭐 이렇게 중개업소에서 호가를 부풀려 가지고 뭐 가격을 올린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그럼요. 얘기예요. 지금처럼 호가가 막 올라가는 시기에는 중개업소에서는 그 반대로 오히려 가두리라고 얘기하는데 네. 가격을 못 올리게 호가를 깎아 내리는 경향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중개업소가 호가 조작해서 가격 올린다고 아예 중개업소를 배제한 중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맞아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중개업소가 뭐 그냥 계약서 한 장 써주고 그냥 뭐 수수료 많이 받는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호도하는 거죠. 호도. 정말로. 실제 중개업소가 중개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안고서 거래 중개를 하는 겁니다. 중개인이 없으면은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했는데 개업도 했었죠. 근데 그때 한 17년 전에 개업을 했었죠. 그때는 공인중개사 그 라이센스가 누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생업을 가르는 증서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분들이 뭐 얼마를 더 벌기 위해서 뭐 그렇게 범법 행위를 한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은퇴하고 명퇴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업을 시작한 라이센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이제 중개업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호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개업소가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권리관계의 위험이라든가 뭐 사실관계, 물건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해주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거래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 상황들을 사실 통제해주는 기능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중개업소에서 불법을 행하면은 허가가 취소돼 버리는데 그럼요. 제가 어떻게 지금 그 그런 얘기한 거예요.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호가 조작을 한다는 등 불법을 조장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책임 상황이죠. 전가를 무엇인가 자꾸 필요한 거죠. 이렇게 시장이 왜곡됐다고 반대 이런 정부 정책에 반하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딘가 자꾸 전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자꾸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감추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민간 업체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뭐 KB가 압력을 받을 정도면은 그렇죠. 다른 데들도 그 뭐 실제로 압력을 받든 안 받든 압박감이 상당히 심할 그럼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통계를 예전에 냈었거든요. 그렇죠. 닥터 닥터 아파트 아파트 할 하실 때 때. 매주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통계 내려고 굉장히 엄청나게 노력해도 현실을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제일 중개업소나 수요자들이 제일 불만을 가진 게 시세 반영을 잘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거기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럼요, 조금이라도 잘못 내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하여튼 지금부터는 두 눈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 됩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으면은 시세도 알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있다가 그나마 이렇게 앞뒤가 틀린 통계란 걸 내놓는 뭐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자료가 시세에 더 부합하겠습니까? 매주 월요일 날 내서 금요일 날 발표하는 현재 공인중개사분들의 시세가 상식적으로 뭐 일부 그런 분이 있다 치자고요. 백반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올바른 정보 시가, 시세를 반영한 공인중개사분들의 자료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자료가 잘못됐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 높게 책정됐다 하는 그 KB국민은행 자료를 뭐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뭐 주택금융공사나 이런 데서 또 인용자료로 쓰고 있다. 너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기센 부동산 할 때 프레임이란 말하고 한자를 잘 모르는데 제일 잘 썼던 말이 정저지화라는 말을 참 저는 잘 씁니다.
정제 우물 속에 개구리는 우물에 비친 하늘이 전부 자기가 보는 이 세상 전부죠. 그런 우를 범하는 현재 정책인 것 같아 늘 저보고 다른 분들이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냐 이럴 때만 화 잘 냅니다. 정말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초에는 우리 곽창석 대표님의 명쾌한 논리 분석에 동의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죠. 정저지와 예. 지록 위마 뭐 이런 말. 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방송이 아니고요. 부동산을 오래 했던 부동산으로는 저희보다 실무에서 더 선배도 있지만 어쨌든 통계를 내셨고 정부 정책에 자문위원도 하셨던 분, 또 저도 강의를 오래 했고 방송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 여러분들께 일종의 가이드라인, 로드맵 이런 거를 드리는 거에 아주 작은 공명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공명심은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보 드리고 저희 방송을 보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 이런 주제로 인용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정신의 그 정신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곽창석 대표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